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이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경산시 하양읍, 영천시 신영면, 안동시 기란면이 39.3도로 전국 최고는 물론 올 들어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대구도 38.7도까지 올라 올 들어 가장 높았습니다. 현재 대구를 포함한 경산, 영천 등 14개 시군에는 폭염경보가, 나머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고 아침 최저 20도에서 25도, 낮에는 30도에서 36도가 예상됩니다. 대구기상지청은 이번 주말부터 더위의 기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폭염의 기세가 이어지면서 경북에서 가축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어제까지 폭염으로 46농가에서 닭과 돼지 10만 3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닭이 39농가의 10만여 마리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폭염에 대비해 가축관리 지도 홍보를 강화하고 예비비 4억 원을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와 경북의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열사병 사망자가 생기는 등 온열 질환자도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은 폭염 고위험 지역이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북구 산격지구대 소속 경찰들이 긴급히 밖으로 나갑니다. 지난 2일 오전 11시 20분쯤 지구대 앞 도로를 걷던 65살 정모 씨가 갑자기 쓰러져 구조에 나선 겁니다. 경찰은 신속히 정 씨를 응급 조치하고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구토 같은 걸 하시더라고요. 너무 날씨가 더워서 그러신가 보다 생각하고 바로 지구대 안으로 모셔가지고 약간 안정조치하게 한 다음에 폭염 경보가 내린 이날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35.6도였습니다. 대구와 경북에는 최근 2달여 동안 온열 질환자가 100명 가까이 생겼습니다. 이 중 50대 남성 1명은 지난 1일 청도에서 열사병으로 숨졌습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폭염 보고서에 따르면 구 단위 폭염 위험도 상위 10곳에 대구의 7개 구가 속했고 군 단위에선 달성군이 제일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 단위에서도 경북의 포항, 경주, 안동, 경산이 상위 10곳 안에 포함됐습니다.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난 날이 길어 사망자가 많았고 폭염에 취약한 독거노인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밖에 나가면 머리 불나지요. 그래서 숨이 칵칵 막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만큼 힘이 딸리니까 좀 편하게 이래 앉아 있어도 아픈 데가 많고 하니까 많이 불편하지요. 온열 질환은 예방이 중요합니다. 하루 중 가장 더운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출할 땐 모자를 쓰거나 헐렁한 옷을 입고 물이나 이온 음료를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낙동강의 녹조 현상이 최근 이어진 폭염으로 다시 심해지고 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물 1mm의 남조류 개체수가 4만 개를 넘어서면서 낙동강 달성보 구간에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장마가 끝나면서 지난달 하순부터 낮 최고 기온이 35, 6도를 넘나들면서 밤에도 열대야 현상이 생기는 등 기온이 급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조직강화 특별위원회는 오늘 비공개로 회의를 열고 강은희, 김문수, 정순천 3명의 후보를 심사한 결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우위를 점했다고 밝혀 김 전 지사의 당협위원장 내정을 사실상 확인했습니다. 당협위원장 선정은 다음 주 월요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되는데 이변이 없는 한 김 전 지사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새누리당 측은 밝혀 내년 총선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전 의원과의 빅매치가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 대구시당은 어제 운영위원회를 열어 조원진 위원장이 원내 수석 부대표로 임명돼 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차기 시당 위원장으로 유성걸 의원을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성걸 신임 시당 위원장은 총선을 앞둔 시기에 시당 위원장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듣고 중앙당과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논란을 빚었던 포항시 두호동 복합상가의 롯데마트는 결국 들어설 수 없게 됐습니다. 포항시가 롯데쇼핑이 신청한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신청서를 반려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지난 3일 열린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롯데쇼핑이 접수한 17,000여 제곱미터의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신청서를 두고 위원들이 토론을 벌였습니다. 골목 상권 피해와 소비자 선택권을 두고 의견을 교환한 뒤 위원 9명 가운데 7명이 점포 등록을 해줘선 안 된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포항시는 이 같은 협의회의 결정 등을 종합해 롯데 측이 신청한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서를 반려했습니다. 소비자의 선택권보다 전통시장을 더 보호해야 된다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오늘 최종 등록 반려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대형 마트가 입점할 수 없게 된 결정적인 배경은 꼭 필요한 지역협력 계획서, 즉 죽도시장과 중앙상가 상인회 등 3개 상인회와 합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상인들의 어려운 사항들이 여러 채널을 잘 반영돼서 좋은 결과로 나온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복합상가에 들어선 호텔은 70-80% 투숙률을 보이면서 운영될 것으로 보이지만 시행사인 STS 개발은 채권단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복합상가 내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신청과 반려는 이번이 4번째. 사업자가 계획을 수정해 다시 신청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점포 개설은 사실상 쉽지 않게 됐습니다. 포항시가 전통시장 상권 보호에 힘을 실어준 만큼 이제 상인들이 서비스 개선과 청결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짐을 안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대구시가 추진해온 첨단의료기술 훈련평가원 건립계획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종합평가 점수가 0.5를 넘은 0.503으로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까지 총 사업비 1,240억 원을 투입해 대구 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평가원을 만들려는 대구시의 계획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첨단의료기술 훈련평가원은 의료진들에게 각종 첨단의료기술을 교육하고 평가 인증하는 기관으로 연간 10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구 중부경찰서 맞은편에 들어서는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개관이 또 미뤄졌습니다.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의 개관을 한 차례 미루어 당초 오는 15일 광복절에 문을 열기로 했지만 전시물 준비가 늦춰져 더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고 올해 안에 문을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경 세계 군인체육대회 선수촌 공사가 이달 말 준공을 앞두고 3층 규모의 본부동은 현재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미디어센터와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설 기능동은 80%, 숙박시설인 이동식 카라반은 전체 350대 가운데 250대가 설치됐습니다. 문경시는 이달 말까지 시설 공사를 마치고 다음 달부터 내부 물자를 배치하고 최종 점검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제20회 무학기 전국 중학교 축구 대회에서 대구FC의 유스팀인 유런중학교가 포항 스틸러스 유스팀인 포철중과의 결승전에서 연장 후반 터진 박민서의 결승골에 힘입어 1대0으로 승리를 거두며 대회 정상에 올랐습니다. 대구FC의 15세 이하 유스팀으로 지난 2011년 창단된 유런중학교는 이번 무학기 우승으로 창단 후 첫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2015 타이어뱅크 KBO 리그 삼성 라이온즈가 수원 KT전 2연승에 이어서 오늘 저녁 포항에서 SK를 상대로 3연승에 도전합니다. 한편 어제 경기에서도 안타를 친 삼성의 신인 구자욱은 23경기 연속 안타를 쳐 역대 1군 신인 최다 연속 안타 기록을 세웠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